잠깐만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 없으신가요? 왜 역사 속에 그 강력했던 왕이나 독재자들도 국민을 마음대로 죽이거나 굶기지 못했을까요? 아무리 힘이 세고 돈이 많은 권력자라 해도 결국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가 탄생할 수 있었던 아주 불편하지만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이 권력의 균형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꿀 어쩌면 조금 섬뜩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죠. 중세시대에 화려한 왕관을 쓴 왕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무력한 존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옷을 입으려 해도 시종이 필요하고, 배가 고프면은 요리사가 있어야 합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대신 싸워줄 병사가 필요하고, 성을 짓기 위해선 석공과 목수가 필수적이죠.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지적했듯이 민주주의는 결국 신뢰와 협상에 기반한 시스템입니다. 왜냐고요? 권력자는 대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허수아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18세기 프랑스 혁명 당시 절대 왕정의 상징이었던 루이 16세가 왜 단두대에 올랐을까요? 왕이 갑자기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왕의 명령을 따를 병사들, 왕을 지킬 경비병들, 그리고 왕에게 식량을 바칠 농부들이 더 이상 왕의 편에 서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등돌림이 곧 왕의 죽음이었죠. 민주주의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없으면 당신도 존재할 수 없다. 즉, 대중이 가진 숫자의 힘이 곧 권력을 견제하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투표권, 노동권, 집회의 자유 같은 권리들이 지배층의 자비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노동자가 파업하면 공장이 멈추고, 농부가 밭을 갈지 않으면은 왕궁도 굶주리게 됩니다.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힘, 그 협상력이 있었기에 권력자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와 대화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게임의 규칙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최근 로봇을 위한 챗GPT의 순간이 오고 있다며 물리적 AI의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AI가 단순히 모니터 속에서 글만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팔과 다리를 가지고 인간의 육체 노동까지 완벽하게 대체한다는 뜻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24시간 쉬지도 않고 월급을 올려달라고 파업도 하지 않으며 불평 한마디 없는 AI 로봇이 공장의 모든 라인을 점령한 모습을요. 옥스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향후 20년 안에 미국 일자리의 절반 가까이가 자동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장뿐만이 아닙니다. 집안일, 요리, 아이 돌보기, 심지어 치안 유지까지. 지치지 않는 드론과 감시 로봇이 인간 경비원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도시를 통제하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름 끼치는 질문을 마주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 없다면 과연 인간은 권력자들과 무엇을 가지고 협상할 수 있을까요? 유발 하라리는 AI가 인간 수준의 지능을 넘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외계인 같은 지능이 되어 우리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소수의 자본가와 기술 독점 기업들이 AI 군대와 AI 노동력을 완벽하게 장악한다면 그들에게 우리는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닌 불필요한 인격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파업을 해도 공장은 멈추지 않고 돌아갑니다. 시위를 해도 지치지 않는 로봇 경찰이 막아섭니다. 불매 운동을 해도 AI가 생산과 유통을 최적화해 타격을 입지 않습니다. 역사를 냉정하게 보세요. 19세기 공장주들이 노동시간을 줄여준 건 그들이 착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노동자들이 다 죽거나 일을 안 하면 공장이 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1960년대에 흑인 인권 운동이 성공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시스템을 마비시킬 정도로 격렬하게 투쟁했기 때문에 백인 주류 사회가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이 멈춤의 힘이 사라집니다.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리 결정이나 정책들이 AI에게 맡겨지고 우리는 그 이유조차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일자리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라는 시스템 자체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 전제, 즉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명제가 깨지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AI를 통해 자본과 정치 권력까지 흡수하는 포스트 민주주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요. 이 기업들이 생산, 유통, 국방, 행정까지 모든 것을 AI로 처리한다면 정치는 공공의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적인 이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하라리 교수의 말처럼 먼 미래에는 인간 권력자들조차 이 AI 시스템을 통제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손 놓고 멸망을 기다려야 할까요? 19세기 러다이트 운동처럼 기계를 부수는 건 답이 아닙니다. 기술의 발전은 멈출 수 없으니까요.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AI를 소수가 독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감시해야 합니다. 둘째, 로봇세와 같은 새로운 부의 재분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AI가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을 소수가 아닌 사회 전체가 나누어 가질 방법을 지금 당장 논의해야 합니다. 셋째, 인간과 AI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AI가 사람인 척 여론을 조작하고 선동하는 것을 막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신뢰는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권력은 저절로 나누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1215년 마그나 카르타부터 1987년 6월 항쟁까지 모든 자유는 피와 땀으로 쟁취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5년 아니 10년 안에 게임의 법칙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결국 서로에 대한 신뢰 위에서만 꼽힐 수 있는 시스템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인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세상이 왔을 때 우리의 권리는 과연 누가 지켜줄까요? 자, 우리는 AI의 주인이 될까요? 아니면 노예가 될까요? 이건 먼 미래의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세대가 답해야 할 가장 시급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